자, 우리가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문학을 그리고 오늘은 현대시를 배워볼 예정인데 일단 우리는 지금 내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수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신이었다면은 암기된 작품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수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낯선 작품,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이거를 분석하고 감상할 것인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낯선 작품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설마 내신 때처럼 모든 시어의 의미를 다 적어보고 모든 시어와 시구의 의도를 싹 파악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 우리는 일단 낯선 작품을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중에서도 현대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는 무조건 화자가 존재를 해. 근데 이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지. 근데 이 화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시에서의 핵심은 무조건 화자 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야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지. 근데 시에서 만약에 화자가 이렇게 말을 해. 지옥이 좋아, 지옥이 좋아, 지옥만이 희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지옥은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친구가 나한테 야 지옥으로 가 이러면 조금 상처야, 그치? 근데 화자가 나한테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기분 좋은 거야. 알겠지? 무조건 화자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아야 돼. 왜냐? 한번 예를 들어보자. 화자가 눈물을 흘린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니까 슬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화자가 처한 상황이 한 번도 국어에서 3등급만 받아오다가 그 어렵다는 역대급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면 그 눈물은 당연히 기쁨의 눈물이 된다. 그래서 상황과 함께 이 내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내면 세계, 외부 세계. 여기서 말하는 내면 세계는 화자의 감정, 태도, 생각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외부 세계는 화자의 상황 또는 배경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화자 외적인 모든 존재를 외부 세계라고 한다. 자, 근데 이게 시라는 것이 원래 이래 라고 이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개년 정도의 평가원 기출을 싹 모아서 문학 영역 선지들을 보면 결국은 여기에서 별로 벗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진짜 그러한지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학년도 수능 보면은 1번 사랑, 슬픔, 화자의 정서, 내면 세계네. 2번 상실의 고통, 사랑, 기억이 희미해지는 심적 상태, 내면 세계네. 3번, 4번, 5번 화자의 내면, 화자의 내면, 화자의 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내면 세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보자면 1번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 장소는 공간적 배경이니까 외부 세계가 되겠다. 그리고 2번 공간의 분위기, 외부 세계. 3번 관심, 관심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면 세계겠네. 노인의 감각, 노인의 고독 이런 것들도 내면 세계. 결국은 물어보는 게 외부 세계, 내면 세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낯선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나왔어. 내면 세계, 외부 세계 중심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는 지금 박용래의 월운이라는 작품 한번 살펴볼 건데, 내가 작품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뭐를 먼저 보라고 얘기를 했어? 보기. 보기를 보고 힌트를 얻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물론 보기들 중에서도 영양가가 높은 게 있고 영양가가 낮은 게 있어. 근데 영양가가 높고 낮은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거 내면 세계, 외부 세계 이게 있으면 영양가가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보기를 봤는데 내면 세계, 외부 세계 이런 것들이 막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거는 영양 만점. 야무지게 먹는 거고 만약에 가끔씩 그런 보기들이 있어. 뭐 시에서 이미지란 뭐 이런 걸 의미한다 이런 거 뻔한 말들은 영양가가 낮으니까 그거는 그냥 빠르게 쑥 보는 거야. 근데 뭐 영양가가 높든 낮든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읽어야 알잖아.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봐라. 내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보기를 이렇게 볼 건데 너무 길어. 그치? 한 20초 정도를 투자해서 빠르게 읽을 건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내면 세계랑 외부 세계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돼. 보니까 적막한 산골 마을 배경, 외부 세계네. 공간적 배경이니까 노인이 등장하네. 낯선 일상에 집중을 한다네. 그걸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대. 그리고 울음소리가 나오는데 쓸쓸함을 드러내는 거래. 노인의 모습이 달무리의 이미지로 나타낸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알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 거거든. 첫 번째,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건데 20초 만에 그거를 어떻게 파악해내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직 내면 세계랑 외부 세계를 골라내는 훈련이 좀 덜 돼 있어서 그래. 괜찮아. 그걸 앞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해. 그 다음 두 번째 드는 생각. 우리는 지금 수능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를 먼저 보고 작품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기억을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 내면 세계나 외부 세계 몇몇 키워드들 중심으로 그냥 쥐고 작품을 가서 적용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지가 않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결국은 산골 마을 노인이 등장하는데 어떤 낯선 일상에 집중을 한대. 울음소리 있는데 쓸쓸함을 드러낸대. 이런 정도를 딱 쥐고 작품을 가는 거야. 제목을 쓱 봐야 되는데 월훈이래. 무슨 뜻인지 몰라.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자,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보기에서 말하는 산골 마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산골 마을인가 보다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입진 사익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뚝과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마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보기에 있는 내용이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뭉뚱그리지 말고 주어져 있는 거 안에서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 물론 내신처럼 모래뚝의 의미가 무엇일까? 강기슭의 상징이 무엇일까? 이것까진 필요 없어. 그냥 주어져 있는 거 안에서 파악하는 거다. 자,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 뜻을 보니까 우리 그 동물 잡을 때 구덩이 파가지고 뭘로 덮어놓잖아. 그냥 그 구덩이 말하는 거래. 그 구덩이를 들춰내면 보이는 마을. 그러면 결국은 화자는 지금 마을이라고 하는 외부 세계의 공간을 그냥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화자가 마을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어서 갱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해가 지면 어두워서 그런가 불을 켠다고 하네. 이렇게 그냥 짚고 넘어가면 돼. 외부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가 비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저 이슥토록처럼 모르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주어진 거 안에서 일단 이 외딴 집이 콩깍지처럼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외딴 집에도 앞에서 켠 불빛이 닿아서 창문의 빛이 색깔이 모가 빛이래.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마을 중에서도 외딴 집으로 대상이 조금 초점화되었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이어서 긴 밤입니다. 밤이 됐어. 외딴 집 노인은 보니까 보기에서 말한 노인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 그러면 외딴 집 노인이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노인이 외딴 집에 살고 있나 봐.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지금 노인이 뭐를 하는지 봤더니 잠에서 깼네? 출출하대. 무, 고구마 깎는데 배고파서 그런가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내리는 집단. 우리는 마찬가지야. 선뜻 그 시행이 와닿지 않더라도 주어진 거 안에서는 파악하려고 해야 돼. 예를 들어 바람이 없는데 집단이 풀려 내리는구나 스르륵. 시나브로 무슨 뜻인지 몰라. 내신 아니니까 아는 한에서 해 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지포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이 듣습니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주체가 노인이야 아니면 화자야? 주어진 거 안에서? 노인이 되겠지? 우리는 주어진 거 안에서 이 행위는 주체가 누구지? 라는 거 정도는 연결지어서 짚는 연습을 해야 돼. 자, 지금 노인이 고구마 깎다가 이 지포라기의 설레임을 듣는 상황인 거야. 물론 저 지포라기의 설레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저 지포라기의 설레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설마 노인이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니까 노인의 설레임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푸라기가 이렇게 스르륵 하는 소리를 저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잖아. 둘 중에 뭘로 해석할 것인지 정할 거였으면, 그걸 문제로 낼 거였으면 보기를 통해서 해석의 방향을 줬겠지. 우리는 그거 몰라도 되고 노인이 저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듣는다라고 하는 팩트를 체크해 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 귀를 모으고 듣지요. 되게 노인이 귀 기울여서 듣고 있어. 그 다음 후루룩 후루룩 처마기새 날에 묻은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생각한다라는 행위는 주체가 노인일까 아니면 화자일까? 당연히 노인이겠지? 노인이야. 노인이 지금 여기서 고구마를 깎다가 설렘을 듣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는 내신이 아니니까 몰라. 다만 보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거야. 보기에서 노인이 낯선 일상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했잖아. 지금 여기서 귀 기울여서 설레임을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죽이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그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보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 그러면 현재 이 안에 있는 노인은 자다가 깨서 배고파서 먹다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주어진 것 안에서 파악을 하는 거야, 무조건. 자, 그 다음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웁니다. 벽이 무너져라고 웁니다. 우리 이것이 누구의 슬픔을 드러내는 건지 그런 거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보기에 있는 내용. 보기에서 울음소리는 인간의 쓸쓸함을 드러낸다고 했기 때문에, 아, 이게 곧 쓸쓸함, 외로움, 고독, 뭐 그런 감정이구나. 그거하고 연결 지어야겠다. 딱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밤 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도 돋는 월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 팩트 체크. 그리고 창호지 문살에 월훈이 돋는다. 근데 우리는 월훈 이게 제목인데 무슨 뜻인지 몰라. 다만 월자가 달을 뜻하고 보기에서 달무리라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봐서 이 달무리는 노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내면 세계, 외부 세계 중심으로 보기를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작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